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2급여 정강좌에서 진행했던 부분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90회 마지막 시간이고요. 문제 5번부터 7번에 있는 전표 수정과 결산, 그리고 장부조회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좌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으시면 중간에 필요한 부분 착출해서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거 정리하고 들어오셔도 되죠. 자, 준비들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5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각각 3점씩 배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 되죠, 여러분. 뭐 전표 입력 메뉴가 하나밖에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죠. 자, 8월 11일 입력해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들여다 볼게요. 자, 거래처 남산문구로부터 입금된 297만 원은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전액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자, 일단 끊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끊어놓고 정리합니다.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297만 원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했던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297만 원은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전액이 입금된 게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여러분 앞에 전표 입력 문제 얘기했을 때 매출 매입과 관련된 입장에 놓고 할인 있고 애누리가 있고 반품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약정기일보다 무엇하다 빠르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아, 조기 결제가 됐구나. 라는 거죠. 내가 결제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결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기 결제.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의 몇 프로? 1%를 할인한 후 의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외상 매출금 전체 금액에서 1% 할인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위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전액 입금된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외상 매출금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곱하기 1%를 해볼게요. 그럼 1% 하시면 얼마가 되죠? 3만 원. 그렇죠? 그러면 요 할인이라는 금액이 3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된 3만 원이 빠진 뒤의 금액이 어디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거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단 얘기가 된다. 300만 원이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됐다라면 대변엔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재를 하는데 297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기 결제 때문에 나오는 게 할인 계정이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에요.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에요. 매출 여러분 곳곳에 매출자가 계속 보이죠. 매출, 매출, 매출. 됐어요 여러분? 그럼 매출, 할인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 할인은 어느 변에 쓴다? 차변에 써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는 걸 이 자리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 얼마가 있었다? 3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297만 원이 어디에 입금되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정상적인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엇 해달라? 수정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그럼 금액 고쳐야 되는 거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회계 급수까지만 공부했다 그러면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나 그 반품과 관련된 환입 뭐 또는 환출에 대한 공부들을 대부분 조금 내려놓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이쪽 문제를 계속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문제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최근 뭐 2, 3년 정도의 문제들 들여다보시면 이런 쪽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 잘 하고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누군가를 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언젠가 계속 써야 돼요. 상위급수에 가서도. 그러니까 놓고 가지 마실 것.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수정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지금 우리 매출 할인 계정 선택할 건데요. 우리는 도소매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자, 그건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회사가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소매는 사다가 그냥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도소매업이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올 때도 상품이겠죠. 그리고 내가 팔 때도 뭐를 팔아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제조이다. 제조는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든다. 그럼 사가지고 올 때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라는 걸 산다라고 해요. 원재료. 그리고 얘를 만들어서 파니까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에요. 제조했잖아요. 그럼 제조에 제자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품을 판다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린 지금 현재 회사가 무슨 업이다? 도소매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팔았겠죠? 제가 이거 왜 강조할까요? 매출 할인 계정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부분에 있는 계정을 쓴다?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정을 써야 되거든요. 제조업이었을 땐 제품 매출과 관련된 계정을 써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전표 입력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외상 매출금 자리에 가서요. 297만 원이 아니라 300이니까 300으로 수정할게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3만 원 차대가 안 맞는 게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차변을 추가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해당되는 참고사항 부분에 계정이 들어오죠. 우리는 상품 매출이에요. 몇 번 선택한다? 40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3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전표 번호 모두 다 1번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로 정리가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렬 다시 안 하셔도 된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1월 29일이니까 일자를 11월 29일로 변경해 놓고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자, 저는 화면을 좀 지저분해서 지우고 갈게요. 자, 임차료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차변은 뭐로 되어 있다? 임차료, 대변은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임차료 30만 원을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죠? 비용인 임차료 30만 원을 우리 자산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로 임대료 30만 원을 무엇한 것이다? 받은 거래요. 그럼 우린 보통예금인 자산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예금 30만 원이 차변에 무엇해야 된다? 증가를 해야 되고요. 자산이 증가를 해야 되고 상대편 대변은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의 계정이 무엇해야 된다? 발생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분계죠. 그래서 여러분 적유를 봤더니 나 임대료 받은 거예요 라고 썼나 봐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삭제하고 다시 넣으셔도 되고요. 차변과 대변을 바꿔도 되죠. 그럼 여기 보통예금 대변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얘를 차변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 걸 대변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임차료를 누구로 바꾸면 끝나버릴까요? 임차료를 임대료로 수정을 하시면 그냥 정리가 되겠죠. 이게 불편하다? 그럼 삭제하고 무엇해라? 다시 입력해도 되고요. 네, 그건 편하신 대로 합니다. 저는 있는 거에서 그냥 고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보통 예금이 대변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차변에서 무엇해라? 증가해라. 그럼 여기를 우리 3번 우리 차변을 바꿔버립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대로 두고요. 임차료 자리 가셔서 차변을 뭐로 바꿔라? 대변으로 바꿔요. 그럼 일단 차대는 맞죠? 네. 그래서 아까 빨갛게 60만 원이라고 떴던 게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임차료 계정을 그대로 덧대서 누구를 치자? 임대료. 근데 여러분 시험지에 봤더니 임대료 904번 쓰세요라고 아예 써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임대라는 걸 넣어서 검색해도 되지만 904번을 직접 입력했어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904번 임대료를 선택합니다. 더 할 일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무슨 부분? 차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대변에
수익의 발생인 임대료 30만 원 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수정은 끝났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2번 문제는 그냥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난이도가 있거나 하진 않았네요.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는 결산입니다. 자, 그래서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일반 전표 입력 몇 월? 12월 31일로 일자를 변경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 며칠 12월 31일자로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는 저는 최소화 시켜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결산일 현재 별이 상사의 단기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62,500원을 계상하다. 자, 여러분,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과 관련하여 내가 받을 이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무엇 해라? 그 이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빌려줬고 빌려준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린 지금 아직 돈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결산일인 12월 31일자에 우리 차변에 아직 못 받은 이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자는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무엇되었다? 발생하였다. 수익이 무엇되었다? 예상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쓰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을 쓰고 상대편 대변엔 수익의 발생인 이자, 수익을 무엇 하시면 된다?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할 부분. 자, 1번 문제는 수동이다, 자동이다? 수동 결산에 해당이 됩니다. 수동. 자, 그러면 정리 끝났으니까 곧바로 12월 31일자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수 수익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줬어요, 여러분. 계산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62,500원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상대편 대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이자, 수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저는 3점 못 가져가겠네요, 여러분. 우리 62,500원인데 저 6,250만 원 넣어놨어요. 네,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자 많이 받고 싶었나 봐요, 저만. 자, 그래서 금액 정확하게 전수정 다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자, 우리 하나은행이라고 은행명기 되어 있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통장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갖고 있었던 통장에 나 마이너스 얼마 될 때까지 은행의 돈을 계속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네, 그런 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계속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마이너스 통장은 뭐의 의미가 된다? 요거는 대출의 의미가 돼요, 여러분. 대출. 돈을 빌려왔다예요. 그러면 제가 대출이라고 했으니까 돈 빌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금 1번처럼. 근데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걸 차입금이라고 얘기하겠죠?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과 관련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이고 자, 기말연재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은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예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산이 음수인 건 이상한 거죠? 그죠? 자산은 자기 변이 차변이에요. 그럼 차변에 음수가 뜨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보통예금의 통장에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0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아예 고정답이에요. 안 바뀌어요. 차변에 누구를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차변에 보통예금 써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액만큼 기재하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예 친절하게 출제자가 답을 줬어요. 무슨 처리해달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차입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1년마다 은행에 가서 매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가 맞아요, 여러분. 회계 2급은 단기라고 아예 좋네요. 안 줘도 여러분, 우리 대변은 뭐로 간다? 단기 차입금으로 가셔야 돼요. 자, 조심할 거 뭘까요, 여러분? 단기 차입금에 반드시 은행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땡땡 은행이라는 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다방봉지가 되면 여러분 보통 예금도 하나은행이고요. 단기 차입금도 하나은행이지 않아요? 그럼 둘 다 은행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방공지가 되는 걸 들어가서 보면 대변에는 은행 안 쓰면 점수 안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차변에 은행 안 쓴 건 괜찮다고 얘기해요. 사실 말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차변과 대변에 은행이 모두 다 기재가 돼야 해요. 네, 기재가 무조건 돼야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얘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수동입니다. 자, 12월 31일째 오셔서 우린 차변에 우리 누굴 넣어주자? 보통 예금 넣어주시고요. 자, 은행은 하나은행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은행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635만 2,5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변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거래처 하나은행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635만 2,500원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됐어요. 그래서 이건 고정답에 여러분, 우리 마이너스 통장 결산 때 정리하는 건 항상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과 관련된 마이너스 통장은.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25만 원이고요. 비품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15만 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동일까요? 자동일까요? 아까 2번도 수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3번은 자동 결산에 들어갈 수 있죠. 결산 자료 입력에 자동에 가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입력하고요.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자동이라고 표시하고 4번으로 올게요. 4번에 가서 봤더니 단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번의 문제는 전표 처리를 하실 때요. 내가 수동 결산으로 넣겠어요. 직접 입력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결차와 결대로 꼭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문제는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도 결산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결산으로 자동으로 전표 처리했다고 해서 감점 못해요. 그러면 1번, 2번은 수동, 3번과 4번은 자동.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했던 건 메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저희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몇 월이요? 12월. 자, 우리 3번부터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셔서 판매비 1번 관리비 쪽 가셔서 4번 감가상각비 자리. 자, 건물 자리 가시면 되고요. 건물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 내려옵니다. 25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비품은 얼마? 1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25만 원, 비품 15만 원. 그럼 3번 정리 끝났죠? 자, 4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우리 상품 매출 원가에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매출 원가 아래에 상품 매출 원가. 자,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기말을 넣은 게 없으니까 기초와 단기 매입 전부가 상품 매출 원가에 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결산 반영 금액 자리 가셔서 기말 재고액 얼마? 500만 원을 입력. 그러면 우리 상품 매출 원가는 우리 500만 원이 빠진 거로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눌러달라. F3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 자, 그리고 일반 전표에 결산 분계를 추가합니다. 자, 모든 게 끝나면 결산 분계 완료됐다는 메시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 그럼 여러분 4번까지 모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 결산 쪽을 해봤던 분들은 자동 결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정리만 잘하면 해당 란에 넣어서 전표 추가하니까 더 쉽다고 느껴요.
맞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말 상품 제고에 500만 원 채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학계잔액 시산표 아까 열어놨던 거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열어놨던 부분에서 상단에 조회를 해야 입력했던 정보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상단에 조회를 눌러주시고 재고자산의 상품 쪽에 가셔서 차변의 잔액면에 보시면 여기 500만 원이 있죠.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나머지 금액 우리 우리 1억 566만 원을 상품 매출 원가로 대체하고 이 금액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 결산에 대한 부분 하든 수동 결산에 가서 차변에 얼마를 우리 1억 566만 원 대변의 상품 없애주시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라는 회계처리를 하든 감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은 자동에서 해결을 하시자. 자, 그럼 학계장액 시산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제 같이 들어가시죠. 1번 볼게요. 이건 장부조회 문제 1번. 자, 4점짜리 문제네요. 자, 1분기인 1월부터 3월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월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자, 그래서 월, 달 이런 식의 표현으로 묻는 문제는 어디 가셔라? 총계정 원장에 가셔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총계정 원장은 장부관리에 들어가시면 총계정 원장 있죠. 자, 총계정 원장 선택하시고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만 봐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상품 매출이니까 401번 상품 매출만 보겠습니다. 그럼 1월부터 3월 달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은 월은 우리 3월이네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월인 3월 금액 좀 잠깐 표시할게요.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우리 6,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가장 많은 월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적은 월. 적은 월은 몇 월이다? 2월이네요. 자, 2월. 그리고 금액은 얼마? 2,550만 원이죠. 그럼 장부조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표 처리한 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우리 무슨 부분? 가장 많은 월과 작은 월을 찾으라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차이는 얼마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계실 거니까 계산기 여시고 무엇 해주시면 된다.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사실 뭐 암산이 가능하시면 암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6,250에서 6,250만 원에서 얼마를 빼셔라. 2,550만 원을 빼주셔라. 자, 그러면 차이는 얼마이다? 3,700.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은 달에서 적은 달을 빼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700입니다. 저는 일단 답을 써놔야 되겠죠?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편하니까. 자, 4점짜리 정리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6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 여러분,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는 금액을 취득, 원가 또는 취득가액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누구를 뺀 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가셔도 되고요.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셔도 됩니다. 어딜 가시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갈게요. 자, 총계정 원장은 이제 다 됐으니까 닫아주시고 우리 결산 재무제표 쪽에 재무상태표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고 6월 말 현재니까 여러분 6월을 넣으시면 되죠. 네, 여기는 항상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1월 1일부터 조회할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조회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재무상태표는 시작점은 무조건 회계 기간의 시작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고정값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달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6월을 선택하면 6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유형자산 자리가 하면 되죠. 여러분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비품. 그러면 우리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의 비품 자리에 갑니다. 그럼 9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빼고 우리 얼마? 720만 원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720. 즉 분명히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맞다겠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누구이다? 여러분 이 900만 원이 취득 원가예요. 얘가 취득 원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글씨 그대로 써 있으니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서 지금 요 720이 뭐가 된다? 장부가액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답은 그럼 결론 끝난 거죠? 아, 720만 원. 그래서 어떤 메뉴에서 보시든 상관은 없다. 근데 재무상태표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저는 재무상태표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도 메뉴 종료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중 상품의 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을 합한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는 건 상품 계정 차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T 계정, 약식 계정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기초에 대한 기초 상품 재고액에 내가 단기에 무엇한 거, 매입한 거, 그러면 기초 100이 있고 매입한 거 500이 있다. 그러면 600이 합이 되겠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판매 가능한 상품의 금액이 얼마냐? 우리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그럼 이거 어디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학계잔액시산표 가셔도 되고요.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고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이번엔 학계잔액시산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잔액시산표 결산 재무제표 쪽에 있죠.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1월부터 6월이니까 학계잔액시산표도 여러분 1월에 선택권은 없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하는 달 6월 30일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 30일. 자, 그리고 차변에 차변에 잔액란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품 계정이니까 재고자산 쪽에 가시고 상품 계정에 차변에 우리 무슨 부분? 잔액이 금액 얼마 여러분? 5,296만 원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5,296만 원이고요. 저는 학계잔액시산표에서 보지 않고 재무상태표에서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몇 월이요? 6월 선택합니다. 상관없다는 얘기 여러분. 그럼 6월 선택하시면 여기 재고자산 상품금액이 들어오죠 여러분. 근데 학계잔액시산표에서 봤던 금액이랑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지금 어디서 보시든 이것도 여러 개 메뉴에서 볼 수 있고요. 금액은 5,296만 원이 답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듣고도 있지만 다른 분의 강의를 또 듣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는 메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강의를 진행하는 분들마다 위치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편한 쪽 메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700, 2번은 720, 3번은 5,296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회 기출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90회 기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50%가 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전표 문제에서 다소 어려웠던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수정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른 문제들, 이론이나 다른 부분의 제반적인 부분이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뭐 낮진 않았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